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2시 5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TMF죠. TMF예요. 그런데 보통 상승, 우리가 이제 흔히 상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은 저가를 지켜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라는 말은 저가를 지킨다라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는 상태에서는 상승이 계속 유효한 거고, 저가를 붕괴하고 나면 상승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입니다. 자, 일봉은 저가를 지켜요.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켜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상승인 거죠. 상승인 거예요. 근데 5번째 봉에서 저가를 땄겠죠. 그러면 이 봉부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을 봤더니 여기 저가 하나 지키고, 그쵸? 저가를 깨고, 저가를 깨고, 여긴 저가를 지켰어요. 그러면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저가를 깼기 때문에 상승이 기본적으로 아닌 거죠. 자, 이번 주는 저가를 지켰어요. 그러면 현재 봉은 상승인 거고, 그쵸? A와 B는 하락인 거죠. 자, 일봉과 주봉만을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봉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자, 이 저가가 깨졌고요. 저가를 지켰는데 저가를 깨고 저가를 또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8월달 월봉을 봤더니 이미 저가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뭐예요? 하락이죠. 주봉은 상승이고, 그쵸? 일봉은 하락이에요. 왜? 저가를 끝낸 상태에서 끝났고, 여기는 저가를 지켰고, 여긴 저가를 깼어요. 자, 일주일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가 시작이 됐을 때 상승인 봉은 주봉밖에 없어요. 왜? 저가를 지켰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도 저가를 지킬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가 지킬까? 월봉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월말까지 저가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라 월봉은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하려면 더 작은 봉에서 저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주봉을 그려놓은 게 과연 저가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봉이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봉도 하락인 거죠. 그럼 주봉도 하락, 월봉도 하락. 그럼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가를 붕괴했다면 양봉이라도 그려놔야 다음 봉에서 저가를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주봉은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기에 쉽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월봉의 저가가 깨진 게 단순하게
다른 봉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냐? 아니에요. 3개월 봉도 저가가 깨졌고 6개월 봉도 저가가 깨졌고 심지어 연봉도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죠? 네. 연봉까지 저가가 깨졌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올해요. 올해는 저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미 깨졌기 때문에. 자, 6개월 봉 7월에서 12월까지 그죠? 1월에서 6월달 저가를 이미 깼잖아요. 그러니까 반기, 연봉, 반기봉, 분기봉 다 저가를 깬 거예요. 그러면 7, 8, 9를 따져도 저가가 깨진 거고 7, 8, 9, 10, 11, 12까지 해서도 저가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졌다라는 건 큰 봉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연봉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 6개월 봉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 3개월 봉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 어디서 매수하실 거예요?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요. 연봉, 반기봉, 분기봉, 월봉을 봐도 바닥이 어딘지 몰라. 근데 지금 주봉과 일봉을 보고 바닥을 찾으시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는 바닥이 지난 다음에 매수하셔야 돼요. 바닥이 지난 다음. 바닥이 지난 건 어떻게 알아요? 저가를 지켜야죠.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바닥을 지난 거잖아요. 근데 봉이 작으면 그게 일봉이거나 그게 분봉이거나 이러면 바닥을 붕괴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요. 쉬울 수밖에 없죠. 별로 폭이 크지 않은데. 그래서 적어도 월봉 단위, 월봉 단위에서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매집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월봉은 음봉이잖아요. 이걸 월말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말까지 쭉 감아 올려서 양봉으로 끝냈어. 그럼 다음 달에 이제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번 달이 바닥이고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선행적으로 미리 판단해서 이번 달에 이미 바닥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매집을 들어갈 거야 라고 했다가 계속 저가를 붕괴하면서 내려가면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를 붕괴하는 저가를 붕괴하는 봉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나스닥을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을 보시면 여기 일봉과 주봉은 저가를 깼어요. 다. 일봉과 주봉은 저가를 깼다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봉이에요. 근데 월봉을 보세요. 안 깨졌죠? 월봉은 아직 안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봉 단위에서는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큰 봉 단위에서는 아직 하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월봉도 저가를 안 깼고 분기봉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큰 봉은 다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의 상태는 큰 봉 단위는 그냥 조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이 없어. 월봉 이상에는 하락이 하나도 없다고요. 월봉, 분기봉, 반기봉, 연봉은 조정이에요, 조정. 하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월봉에서 지난달 저가를 깨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만 월봉에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그냥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TMF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거예요. 자, 상해를 보여드릴게요. 상해. 최근에 컨트리가든 비구이 위안이라는 이제 회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봉 저가 깼죠? 주봉도 저가 깼어요. 그렇죠? 이건 나스닥이랑 똑같지 않아요? 나스닥 100 지수랑 똑같다고요. 근데 월봉이 저가를 안 깼어. 그러니까 이 구조는 나스닥 100 지수랑 동일한 거예요.
작은 봉은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큰 봉은 아직 하락이 아니야. 조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기가 막히게 전봉 저가를 지켜요. 네? 자, 7월 달에도 6월 달 저가를 7포인트 남겨놓고 지켰고 아직도 저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월봉만 그러냐? 아니요, 분기봉도 그래요. 자, 분기봉도 저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기봉도 지키겠죠. 네? 당연히 반기봉도 지키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나 상해 지수의 구조를 보면 큰 봉은 조정이고 작은 봉만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TMF는 거꾸로죠. TMF는 거꾸로예요. 큰 봉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TMF를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만약에요. 저가를 깨면 분기봉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3144를 붕괴하면 분기봉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기봉이 무너지면 분기봉, 월봉이 다 하락으로 돌아서는 거죠. 3144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144.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3189예요. 3189에서 3144를 빼면 45포인트예요. 45포인트. 45포인트를 3189로 나누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4%가 하락하게 되면 분기랑 월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볍지 않은 거죠. 작은 봉 단위에서 나오던 하락이 큰 봉 단위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9월 달까지는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분기봉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 전략이라는 게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보시면 어느 봉까지가 하락이고 어느 봉까지가 하락이 아닌지를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상해 지수도 지난달 저가나 뭐 분기봉, 전봉 저가랑 거의 똑같으니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괴하면요. TMF처럼 붕괴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매수 전략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죠? 매수 금액도 줄이고 매수해야 되는 간격도 느리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셔야죠.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 나스닥 100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상해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죠. 근데 지금 겨우 8월 14일입니다. 절반도 안 됐어요. 절반도 안 된 시점에서 지난달 저가가 지켜질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관찰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